이번 영상은 그 분노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우리가 처음에 그 생겼을 때하고 오늘까지 해서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제가 느낀 거는 그 요새 이제 한국 사회가 분노, 화를 못 참는 사회가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. 이게 제가 이번 학기에 가르치는 수업이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. 뭐 어떤 수업은 돈을 다루는 수업도 있고 어떤 수업은 법을 다루는 수업도 있고 어떤 수업은 철학을 다루는 수업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 중구난방이에요. 이것저것 다 지금 이게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제 분노 사회라는 단어였습니다. 왜냐하면은 화가 나면 자 이게 뭐 손해배상, 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그 다음에 싸우면은 흔히 말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화를 내니까 상대방도 화를 낼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싸움으로 크게 번지는 일들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댓글을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이나 영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반면에 어떤 사람과 어떤 프로그램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는 그, 그 영상이나 게시물에 대해서 일방적인 그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상황은 영상은 또는 게시물은 문제가 안 되는데 댓글을 쓰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경우들이 있죠. 그리고 이제 우리 온라인 공동체, 뭐 인터넷 커뮤니티죠. 인터넷 커뮤니티 한 우리나라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매일 24시간 내내 올라오는 얘기들의 제가 볼 때 한 60% 이상은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그게 특정한 대상에게 분노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분노의 분노가 쌓여져 가지고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코로나 3년 그리고 그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약 4년 정도 이 생활을 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분노가 이게 아주 많다, 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돈 없고 돈 많은 것에 대한 그 상대적 박탈감. 그 다음에 나는 왜 돈이 없을까? 나는 왜, 자,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지에 대한 뭐 자조적인 이야기도 있고요. 때에 따라서는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, 비난과 비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법도 마찬가지죠. 자, 이게 뭐, 우리나라는 이제 고소, 고발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, 자, 이게 뭐 약간만 문제가 생겨도 고소, 고발. 그렇게 되면은 법적인 절차는 자, 반드시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과 돈이 꽤 많이 들죠. 어떤 거라고 하더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고요. 특히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자, 정부가 나름대로 뭔가 역할을 하기는 해요. 소기의 성과를 각 부문마다 달성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들 입장,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없이 이제 부족해 보이는 거죠. 그리고 정부가 뭐 모든 거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. 자, 뭐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아는 부분에서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게 알려지면 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제 비난이 쏟아지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을 어쩌면 찾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이 어느 순간부터 분노 사회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을 다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주제 이게 한 가지 단어로 이걸 딱 그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싶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비교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요. 뭐 SNS의 비교는 이를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 이게 저절로 나아질 것 같진 않고요.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뭐 비교를 하는 이런 습관이라든가 문화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분노가 사실은 더 이제 큰 우려가 되죠. 왜냐하면 이게 그냥 말로 하거나 그냥 글로 뭐 죽인다 살린다 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이제 뭐 내가 아예 안 보고 안 들으면 된다고 치는데 이게 문제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또는 괴롭히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되죠.
그래서 분노 사회에 대한 이 우려를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건데, 그렇다고 마땅히 뚜렷하게 해결될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. 이게 원래 사회의 구성원들이 좀 이제 전반적으로 화를 좀 낮추려고 그러면은 일단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죠. 그 과거의 아주 과거의 얘기입니다. 벌써 그 40년 전 얘기인데, 자, 40년 전에 대한민국의 1990년도 초반은 뭐 단군 할아버지 이래에 가장 경제 호황이라고 해도 뭐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시기거든요.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 전까지, 즉 1988년도 서울 올림픽부터 우리가 외환위기 그 맞이하기 전까지 한 6, 7년간은 뭐 대한민국의 르네상스라고 봐야죠. 뭐 그럴 때는 뭐 지금보다 더 불편하고 인터넷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고 뭐 놀 수 있는 거리도 없어요.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텔레비전 채널도 뭐 몇 개 없고 비디오, 만화, 오락실, 당구장, 노래방 생기기 전의 얘기입니다. 자, 그때 뭐 불편했죠. 버스도 불편하고 지하철도 불편하고 뭐 안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. 해외여행 가려 그러면 이건 뭐 거의 뭐 이민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됐을 때인데,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신용카드가 없었잖아요. 자, 돈 찾으려면 은행 가야 되고, 뭐 그 우리가 자동 입출금 기계는 조금 더 뒤에 얘기예요. 뭐 이거는 편의점도 없고 구멍가게라고 하죠. 작은 동네마다 가게 가서 뭐 이렇게 소꿉놀이하고 뭐 이런 건데, 굉장히 지금에 비해서는 물질적인 풍요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저 아래에 있는 수준이었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괜찮고 먹고 사는 게 괜찮으니까 그냥 뭐 사소한 거 가지고 뭐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고, 뭐 싸우더라도 뭐 한번 딱 화해해서 이렇게 딱 저 갈등을 풀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, 요새는 뭐 아주 약간만 불편해도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, 이게 분명히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압도적으로 뭐 전 세계를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지금 풍요로운 지금 물질 환경인데, 가면 갈수록 분노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는 게 좀 우려가 아주 많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만 이게 좀 분노가 좀 가라앉는다는 거고, 이제 그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의식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. 의식이 바뀌어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굳이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건데 화를 내고 있었구나라고 의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. 일단 뭐 경제적인 그 어떤 환경이 좀 나아져야 된다는 게 제일 먼저고,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정도가 두 번째 이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좀 여러 가지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, 여러 가지 과목을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분노에 대해서 한 번쯤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